시장 하락기에는 대부분의 코인이 흔들리지만 어떤 자산은 낙폭보다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차트를 보면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누가 가격을 누르는 것 같다는 인상도 생깁니다. 하지만 조작을 단정하기보다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유동성은 단순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을 받아내는 깊이이고 깊이가 얕으면 작은 매도도 급락으로 번지며 급락은 공포를 키워 추가 매도를 부르는 순환을 만듭니다. 즉 가격은 사건보다 구조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진짜 핵심은 가격이 왜 떨어졌나가 아니라 가격을 지지할 매수 구조가 왜 비었나입니다. 상장 채널이 제한적이거나 호가가 얇으면 하락장에서 갑자기 바닥이 사라져 누르는 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 구간에 반복되는 매도벽, 거래량 대비 과도한 슬리피지, 얇은 호가에서의 잦은 체결 같은 신호는 조작보다 깊이 부족의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OTC 비공식 거래가 많아 가격 발견이 왜곡될수록 체감 하락은 더 가파르게 나타납니다. 파이의 약세를 단일 사건으로 설명하려 하면 계속 답이 안 나옵니다. 비트코인 등 시장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들은 먼저 위험 자산부터 정리하고 얇은 시장일수록 충격이 증폭됩니다. 여기에 언락, 공급, 증가, 일정 불확실성, 생태계 수요 부족, 정보 공백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하락은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특히 매수 대기층이 얇으면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어지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언락은 실제 매도보다 먼저 심리를 누릅니다. 참여자들은 다음 공급을 의식해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가격이 내려가면 더 싸게를 기다리며 매수층이 비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다음 바닥을 더 낮게 앵커링하고 그 심리가 실제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후발 참여자는 손실 회피로 빠르게 이탈하고 초기 확보 물량이 큰 집단은 체감 손실이 낮아 방어 매수에 덜 적극적일 수 있어 비대칭이 낙폭을 키웁니다. 여기에 일정 지연과 KYC 병목, 설명 부족이 겹치면 신뢰가 균열납니다. 언제 어디까지 이동 가능한가가 불명확할수록 이동 못한 물량은 잠재 공급으로 해석되고 정보 공백이 길수록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동시에 결제 사용 등 실수요가 공급을 받아낼 만큼 크지 않으면 가격은 내부 수요가 아니라 외부 심리와 변동성에 더 끌려갑니다. 머천트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자산을 받기 어렵고 사용자도 현금화 정산 경로가 불안하면 소비보다 관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반대로 무엇이 하락 방어력을 만드는가도 보입니다. 그 지점에서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인터링크는 지갑 주소가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네트워크 단위로 두는 설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봇 다중계정 누수를 줄여 성장 숫자를 사용자 품질과 연결하려 합니다. AI 게임, 금융 소셜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생기는 수요를 먼저 잡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사람 검증이 강해지면 인센티브가 실제 사용자 활동에 붙을 여지가 생기고 커뮤니티 보상 왜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간 계정에 가까운 구조가 되면 토너먼트, 투표 리워드 같은 메커니즘에서 공정성이 올라가 생태계 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체 인증이 강력한 만큼 운영의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오탐 차단 사용자 구제, 재검증 절차, 개인정보 최소화 보관 원칙, 정책 변경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면 기술과 무관하게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링크의 토큰 구조는 IT로 커뮤니티 채굴 거버넌스, 유틸리티와 ITL 기관 접근, 확장 레이어로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이원 설계의 포인트는 대중 참여 수요와 기관형 수요를 분리해 서로 다른 사용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관이 네트워크 접근, 검증 레이어 활용, 인프라 API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잠금 스테이킹 서비스 구독해야 한다면 수요의 질이 달라집니다. 공급이 늘 수밖에 없다면 수수료 기능 잠금, 접근권, 서비스 이용료 같은 토큰 싱크가 촘촘해야 가격 방어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참여, 인증, 계정 기능 업그레이드, 서비스 구독, 기업용 대시보드, API 호출 같은 구체적 비용 구조가 생길수록 수요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인증과 지갑, 그리고 사용이 한 흐름으로 묶이느냐입니다. 인터링크가 지갑에 ITLX 같은 셀프 커스터디 레이어로 자산 보관, 전송 결제를 연결하고 휴먼 크레딧 같은 평판, 활동 레이어까지 묶어낸다면 토큰은 단순 보상에서 벗어나 접근권과 활동 비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 안에서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소액 수수료, 기능 사용, 참여권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면 가격은 이야기보다 사용량에 의해 지지됩니다. 반대로 지갑이 있어도 쓰임이 없으면 사용자 수는 늘어도 수요는 붙지 않습니다. 사용처 확장은 AI, 게임, 소셜, 금융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검증된 인간의 데이터, 평가 피드백이 필수라서 라벨링, 검수, 휴먼 피드백 시장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은 보시 경제를 무너뜨리기 쉬워 사람 인증의 가치가 직관적이며 시즌 참여권, 랭킹 이벤트 보상이 공정해질수록 이용자는 더 오래 남습니다. 소셜은 계정 신뢰와 평판이 핵심이고 금융은 10일 저항성과 컴플라이언스 연계가 중요해져 검증된 사용자 풀이 여러 DAP 공유하는 공용 인프라가 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 기준으로 인터링크는 검증 사용자 규모가 수백만 수준이며 월 평균 수십만 단위의 순증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보다 검증 완료와 활성 사용, DAU, MAU 이 같은 기준으로 지속 공개되는지, 실제 거래 수수료가 늘고 있는지, 활성 지갑 수와 유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치가 좋을 때만 공개되는 선택적 발표인지, 외부 검증 가능한 형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의 속도는 마케팅이 만들 수 있지만 유지율과 사용량은 구조가 만듭니다. 또한 검증 실패율, 평균 검증 소요 시간, 고객 지원 응답 속도 같은 운영 지표가 개선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도 인증 과정에서 막히면 네트워크 효과는 멈추고 반대로 병목이 풀리면 활동과 수요가 한 번에 붙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눌러온 조합은 결국 공급은 늘고 신뢰는 흔들리고 수요는 늦게 오는 구조였습니다. 인터링크가 이 함정을 피하려면 검증된 사용자 기반 위에 개발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앱 수익 모델과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쓰는 동선 결제, 참여, 작업, 게임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앱 안에서 어떤 행동이 실제 비용 수수료를 만들고 있는가, 그 수수료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는가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전환점을 판단할 신호는 단순 가격 반등이 아닙니다. 2. 검증 온보딩의 속도, 정확도와 구제 프로세스. 1. 실제 서비스에서의 반복 거래계, 수수료, 잠금 등 수요의 질쇼, 개발자 생태계의 업데이트, 지속성 연, 운영, 투명성 정책, 지표 감사입니다. 동시에 생체 인증의 중앙화 리스크, 거버넌스 장악 가능성, 정책 변경의 일방성 같은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요약하면 파이의 급락 논쟁이 보여준 교훈은 기대만으로는 바닥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고, 인터링크는 사람 검증으로 수요와 신뢰를 동시에 쌓을 설계를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구조 분석이며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검증된 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결론적으로 가격을 맞추려 하기보다 검증된 사람이 실제로 돈과 시간을 쓰는 순간이 늘어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